이번 뉴스는 미국 선거제도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 가능성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 대선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다른 선거제도 때문에 지금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도 선뜻 뉴스에 손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와 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트럼프가 선거 불복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이유와 그 시나리오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각 당의 일반 유권자와 당원은 대선에 출마할 각 당의 대선 후보를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당의 후보자를 최종 투표해줄 사람, 즉 대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 대의원을 뽑는 과정을 코커스, 프라이머리라고 합니다. 코커스는 당원 이상만 참여할 수 있고 공개 투표로 진행되며 총 17개 주에서 시행됩니다. 반면 프라이머리는 일반 유권자도 참여할 수 있으며 비밀 투표로 이루어지고 총 33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첫째 화요일에 가장 많은 프라이머리가 열리기 때문에 이를 슈퍼 화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선출된 대의원들이 모인 전당대회에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되고 이들은 전국을 돌며 유세를 하게 됩니다. 9월 29일에 첫 대선 후보 토론회가 이루어졌는데요. 네거티브와 동시에 말하기, 말 끊기 등 토론의 질이 떨어졌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긴 서면보다는 직접 한번 보시죠. The question is, will you shut up, man? Who is on your list, Joe? This is so. 11월 3일에는 선거인단 투표가 열립니다. 선거인단이 뭐냐고요? 유권자인 국민이 대통령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은 국민을 대신해서 투표할 사람들인 선거인단에게 투표를 합니다. 각 주의 선거인단 숫자는 인구에 비례해 그 주에 할당된 상하원 의원 수입니다. 전체 선거인단 수인 538명은 미국의 상원 의원 수 100명과 하원 의원 수 435명, 그리고 워싱턴 DC에 할당된 3명을 더한 수인데요. 이렇게 복잡한 것까지 해야 돼요? 그럼요. 538명의 절반이 넘는 270명 이상의 표를 얻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승자 독식제입니다. 주별 직접 투표 결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해당 주에 배분된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선거인단이 55명으로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서 공화당이 51%만 득표해도 55명 선거인단의 표를 100% 모두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독특한 방식으로 인해 실제로 유권자에게 표를 더 많이 받고도 대통령이 되지 못한 사례도 있는데요. 지난 2016년 대선만 봐도 힐러리 후보가 그랬죠. 힐러리는 트럼프보다 전체 유권자에게 300만 표를 더 받았지만 승자 독식 제도로 인해 각 주별 선거인단은 트럼프가 많이 가져가 결국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11월 3일 선거인단 선출이 끝나면 그 뒤로는 선거인단이 대통령 투표를 하고 개표를 마치면 대통령 취임이 이뤄집니다. 정식 대선 투표는 12월 14일이지만 어차피 결과는 11월 3일의 선거인단 투표에서 99%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을 미국 대선이라고 부르죠. 최근 펜실베니아주 우편투표 용지 9장이 버려진 채 발견되었는데 이 중 7장이 트럼프를 찍은 용지였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이를 언급하며 트럼프라는 이름이 있으면 버리는 것 같다. 이건 완전히 큰 사기다 라고 덧붙였죠. 또 우편투표가 중복투표나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투표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낙후된 우편 시스템 때문에 용지 회수와 개표에 시간이 지연되고 지역에 따라 오류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부정선거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우편투표 비율이 높았는데요. 우편투표 의사를 비친 유권자들 중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수이고 공화당 지지자들이 현장 투표를 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를 불신하며 배제하려는 주장의 배경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번 선거 불복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선거 불복이란 방금 설명했던 우편 투표의 개표를 중지해서 민주당 표가 나올 확률이 높은 우편 투표를 무효화시키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선거 당일부터 41일 후까지 선거 불복 소송이 계속되면 선거인 개수법으로 인해 개표 상황까지의 최다 득표자가 할당 선거인을 다 가져갑니다. 즉 트럼프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에서 선거 불복을 하겠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불복 시 과거 사례로 유추해보면 대법원이 우편 투표 개표 중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들의 정치 성향과 그 비율이 이슈가 되었었죠. 기존 대법관 9명의 정치 성향이 보수 5대 진보 4에서
지난 18일 진보의 아이콘이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이 타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관 자리에 낙태 반대론자면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에이미 코니 베럿을 지명했고, 지난 28일 상원 인준을 통과하며 새로운 대법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수 6대 진보 3의 형국이 되었죠. 하지만 대법관들은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한 공정한 판결을 하겠다고 맹세했으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선거 불복을 정말 할 것인지는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죠. 선거 과정이 정당했다면 투표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라고요.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정당성에 대한 의혹이 발생했다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트럼프 측이 그런 이유로 선거 결과에 불복한다면 그걸 비난하는 건 잘못되었겠죠. 그것도 민주주의의 정당한 절차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선거 유세나 토론의 과정에서 보았듯이 왠지 과정의 정당성이 아니라 결과를 위해 선거 불복이라는 카드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건 왜일까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수결이 아니라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라고 배웠는데 말이에요. 지금까지 밈뉴스였습니다.